경상북도 한 마을에서 낚시꾼이 메고 가던 낚싯대가 고압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이 고압선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울산의 조창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쯤 울주군 웅촌면 마을 앞 개울에 낚시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어이없는 변을 당했습니다. 메고 가던 낚싯대가 15만 볼트의 전력이 흐르는 고압선에 닿아 감전된 것입니다. 낚싯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로 변했고 입고 있던 옷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장 주식 분석 그리고 붕어낚시 전문 채널 루어TV입니다. 앞에 과거에 방송된 낚시 관련 감전사고 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민물낚시하면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감전사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노지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가끔 마주치는 것이 전신주, 다른 말로 이제 흔한 말로 전봇대입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하면은 전선이 있는 곳을 피해서 자리를 선정을 하는데, 노지 낚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나 또 어느 정도 조력이 되더라도 밤에 도착한 경우에 이제 근처에 전신주나 전선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과연 우리가 흔히 가는 노지에 있는 전선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가지고자 하는 취지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본 낚싯대라고 말하는 요즘 낚싯대는 글라스대 이후에 나온 신소재죠. 이제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탄소 섬유 함유량 정도 차이에 따라서 무게와 탄성의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요. 사실 탄소 섬유 자체는 전도체입니다. 즉 전기 전도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혹간의 요즘 낚싯대는 전도체가 아닌 절연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은 요즘은 탄소 섬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제를 첨가해서 이제 케블라대, 보름대 등등으로 불리는 낚싯대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낚싯대에 탄소 섬유는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지한 내용인데요.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은 카본, 보론, 그래파이트 등 낚싯대는 도전체로서 전기가 잘 흐르므로 전력선에 접촉되어서는 감전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낚싯대가 전도체냐 또는 절연체냐에 관한 논란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선에 낚싯대가 접촉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라는 것이 고압선과 저압선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저압선은 220V, 380V의 전기가 흐르고 고압선의 경우에는 22,000V의 전기가 흐릅니다. 이 저압선의 경우 감전이 안 되도록 피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낚싯대가 전선 피복에 닿았다고 해서 감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피복이 일부 부식되었다던가 벗겨진 상황이라면은 낚싯대가 접촉했을 때 낚싯대가 전도체이므로 감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압선의 경우는 저압선과 달리 이제 100% 감전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압선의 경우 이제 22,000V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선 주변에 유도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선 근처 전신주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적극문지 위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송전탑 같은 딱 봐도 고압선이 흐르는 곳은 최대한 근처에서 낚시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도 전류라는 것이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그 영향 범위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결론은 이제 저압선의 경우 낚싯대가 닿았다고 해서 원리적으로는 감전의 위험이 없으나 그러나 항상 변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고압선의 경우 주변의 유도 전류 때문에 낚싯대는 감전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뉴스들도 낚시하다가 감전 사고가 난 기사거리인데요. 전부 여기서 고압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선 부근에서는 절대 낚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낚시하는 저수지라던가 강가 근처는 마을 근처니까 저압선이 흐를 테고 그러면은 감전의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방송하는 이유도 사실 이 부분 때문입니다. 과연 일반인 중에서 저압선과 고압선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런지 저는 방문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송정탑 같은 큰 전기시설은 누가 봐도 고압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낚시하는 농촌마을 노지에서도 고압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고 구독자님들은 이제 고압선인지 저압선인지 구분이 되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의 전선은 모두 고압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낚시하는 곳에 있는 농촌마을 노지에도 고압선은 존재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고압선인지 저압선인지 그리고 통신선인지 구분하기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압선의 경우 이론적으로 낚싯대가 접촉되었다고 해서 전류가 흘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부식 또는 노후돼서 피복이 벗겨진 경우라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전선은 저압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낚싯대가 닿자마자 낚시꾼이 감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지금까지 전선 근처에서 낚시를 했는데 감전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제 철운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낚싯대 제조업체 조구업체도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조구업체 NS 블랙홀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낚싯대는 전도체입니다. 전선 및 고압선 아래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고압선 수미터 이내 급전한 것만으로도 감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압선이 아닌 저압선 전선 밑에서도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고압선 근처는 유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요, 낚싯대를 들어 올리다가 전기선에 감전돼서 사고가 발생됐던 그런 뉴스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상을 보시는 조사님들 모두가 이 감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 큰가?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유사한 사건을 검색해보니 두 가지 판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유료 저수지에서 조사님의 낚싯대가 저수지 상공 고압선에 낚싯대가 닿아서 감전사고가 발생한 건입니다.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고압선은 우리가 낚시하는 곳 어디든 존재한다는 그런 증빙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판사는 한국전력에게 이제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 낚시꾼의 경우도 낚시할 때 주변에 위험은 없는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전의 책임 범위는 70%로 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노지에서 발생된 사고인데요. 역시 고압선에 낚싯줄이 걸려서 감전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된 건입니다. 그러나 경고 입간판을 보지 못한 조사님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봐서 한국전력의 책임 범위를 30%로 한정했습니다. 이 판례의 교훈은 결국 낚시금지 경고판 그리고 감전위험 경고판이 있는 곳에서 감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낚시꾼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설사 경고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낚시하는 사람의 주의 의무, 즉 주변에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고 낚시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과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그 과실 산정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두 사고 모두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조사님들이 신체 부위를 잇는 대형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낚시 환자들은 이제 흔히들 관뚜껑 닫기 전까지는 낚시를 했으면 하는 소망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례에서 다치신 조사님들은 아마도 이후에 낚시를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결론적으로 고압선이든 저압선이든 전선이 있는 곳 근처에서는 낚시할 생각을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제 곧 산란기가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님들이 노지에 나가실 텐데 모두들 노지에서 주의 의무, 즉 주변에 위험은 없는지, 전선은 근처에 없는지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해서 우리 모두 이제 관뚜껑 닫기 전까지는 낚시를 건강하게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